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나는 갑자기 옆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언제 들어온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림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내 아들, 김민재였다. 민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뭘 해보고 싶다고? 무슨 소리야?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매일 밤 엄마랑 아빠 목소리 듣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문에 열쇠 구멍이 있어서 몰래 봤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런 걸 왜 엄마한테 하려고 해? 그리고 그걸 내가 본 거야? 민재는 어깨를 으스대며 말했다. 솔직히 아빠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해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서리를 쳤다. 너 지금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야? 당장 내 방으로 가. 민재는 꿈을 꾸는 듯 방으로 돌아갔고 나는 한참 동안 그 사건을 곱씹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우리 가족의 관계와 비밀스러운 경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날 밤 부산 기장의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내 마음처럼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기장군의 낡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남편 이태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갈 때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앉아 있었다. 민재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태훈이 방으로 들어가자 민재도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이상한 기운이 집안을 감돌았다. 나는 화장실에 가던 중 민재가 또다시 방으로 몰래 들어가려는 모습을 발견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내가 물었지만 그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결심했다.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다. 나는 민재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가 매일 밤 몰래 내 방과 태훈이 방 사이에서 무언가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재의 호기심은 경계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사생활에 깊이 침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동네 시장에서 산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 차림으로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갈색 로퍼를 신었고 손목에는 심플한 은색 팔찌를 차고 있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야, 이건 끝내야 해. 내가 이렇게 계속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 저는 그냥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빠도 모르는 우리 가족만의 진짜 이야기 같은 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 태훈이 늦게 퇴근했을 때 나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그의 걱정 어린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민재와 우리 가족의 비밀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다.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준비하라는 메시지였다. 나는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며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 부산의 바람이 다시 한번 창문을 두드렸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부드러운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딱 맞는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길이 덕분에 다리가 은근히 드러났고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연한 베이지색 로퍼를 신었다. 목에는 간결한 금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차고 있었다. 옷차림은 차분하고 단정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 속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부산 해운대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내 시선은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준비하라. 그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 도현과 관련된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오래도록 지켜본 누군가일까? 내 무릎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야,
엄마는 네가 무사하기만 바랄 뿐이야. 그 말이 겨우 내 마음을 다독였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득 그날 밤 민재가 입고 있던 검은 후드 재킷과 낡은 청바지, 허술하게 묶인 하얀 운동화가 떠올랐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멀게 느껴져 내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조금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민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을 나는 끝내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 다니던 기장 보건소 대신 해운대에 있는 유명 심리상담센터로 향했다. 네이비 블라우스와 검은 슬림 팬츠,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했다. 최소한의 메이크업으로 차분한 얼굴을 만들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다. 센터 로비는 깔끔하고 세련되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상담사 김아린 씨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은은한 화장,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짙은 녹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검은 구두가 안정감을 더했다. 수진 씨,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김아린 씨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사실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김아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아드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민재가 어릴 때부터 좀 달랐지만 최근에는 특히 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집에 몰래 들어오고 제가 모르는 약도 먹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 비밀과 불안이 계속되면 누구라도 지칠 수 있어요. 수진 씨도 휴식이 필요해 보여요. 나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보았다. 오늘 밤 11시 광안대교 밑에서 만납시다.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광안대교 아래라니, 거긴 좀 위험한데. 민재가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이건 피할 수 없는 일 같아. 우리가 직접 가야 해.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함께 가자. 밤 11시, 우리는 광안대교 밑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내 갈색 가죽 자켓을 세차게 흔들었고 바닷물은 은은한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조용한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렸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구세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검은색 후드티에 검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냉철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내 이름은 박진호다. 너희 가족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상자. 그게 바로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죠? 진호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첫 번째 시련은 내일 밤 오래된 폐공장에서 벌어진다. 거기서 네가 진짜 시험을 받게 될 거다. 나는 민재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 일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도 도울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어둠은 가까이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먼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시련을 맞이해야 하는지 실감했다. 민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답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내 손목에 찬 은색 팔찌가 은은하게 빛나며 미묘한 진동을 전했다. 빛은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듯 따뜻하면서도 신비로웠다. 광안대교 밑 어둠과 그림자가 뒤엉킨 그곳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비밀이 풀리는 순간처럼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준비됐나? 김수진 씨, 김민재 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민재와 함께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부산의 밤은 깊었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부산의 차가운 밤바람이 폐공장 앞을 휘감았다. 나는 까만 가죽 재킷에 진청색 청바지를 입고 발에는 튼튼한 검정 워커를 신었다. 머리는 뒤로 넘겼고 손에는 민재와 함께 받은 상자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민재는 어두운 후드티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롭고 결의에 차 있었다. 여기가 그 장소야. 내가 속삭이자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될 거야. 우리는 삐걱거리는 낡은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다. 내부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오래된 기계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먼지 냄새와 녹슨 금속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엄마, 조심해.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우리는 상자를 꺼내 그 안에 있던 두루마리를 펼쳤다. 고대 한자로 쓰인 주문과 암호가 복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속삭였다. 이걸 해독해야 문이 열릴 거야. 그때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구냐? 김수진 씨, 김민재 군.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붉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에는 냉정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드디어 만났군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따라오세요. 그녀가 손짓했다. 나는 민재를 바라보며 물었다. 준비됐어?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녀를 따라 폐공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바닥에는 먼지와 녹슨 금속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공장 내부를 가득 채웠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녀가 경고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다. 나는 두루마리를 펼쳐 주문을 읽기 시작했다. 주문이 끝나자 금고가 천천히 열리며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금고 안에서 낡은 서류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는 또 다른 암호가 적혀 있었다. 민재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함께야. 그 순간 폐공장 밖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 우리를 뒤쫓고 있었다. 긴박한 순간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폐공장 안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낡은 금고에서 꺼낸 작은 상자를 손에 쥔 채 나는 민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붉은 코트를 입은 여인은 차갑게 우리를 지켜보았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상자 속에는 우리 가족과 이 도시, 어쩌면 이 세상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열쇠와 고대 문자로 가득 찬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엄마, 이건 암호 같아. 해독하면 뭔가 중요한 문이 열릴 거야. 그 순간 폐공장 입구에서 무거운 발걸음이 다가왔다. 누군가가 우리를 쫓고 있었다. 나는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민재야, 이제 도망쳐야 해. 이 싸움은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민재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내 손목에 차고 있던 은색 팔찌가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우리를 보호하는 듯 따뜻하면서도 강력했다. 팔찌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가까이 있다. 두려움 없이 맞서라.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민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다졌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 순간 폐공장 안불빛이 깜빡이며 완전히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준비되었나? 김수진 씨, 김민재 군, 당신들의 운명이 이 밤에 결정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바깥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 갇힌 폐공장은 숨 막힐 듯 고요했다.
내 몸은 차가운 공기에 쌓여 있었고 은색 팔찌가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민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길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재가 낮게 물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다. 먼저 이 두루마리를 해독해야 해. 그 안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을 거야. 우리는 작은 손전등을 켰고 희미한 빛 아래에서 고대 한자 문자를 하나하나 살폈다. 글자들은 낡은 종이 위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그 의미를 알기에는 너무나도 난해했다. 이걸 다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시간이 없어. 누군가 우릴 계속 쫓고 있어. 민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깥에서 다시 무거운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나는 몸을 숨기려 폐공장 구석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살짝 열렸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몰려들었고 희미한 실루엣이 문틈 사이로 보였다. 누구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냥 지나가게 해줘. 낮고 거친 음성이 들렸다. 그는 우리를 찾는 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다.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낡은 폐공장 안에서 우리는 가족의 비밀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엄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민재가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야. 그게 가장 강한 무기야. 나는 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때 내 팔찌가 갑자기 강한 진동과 함께 빛을 발했다. 나는 손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팔찌, 뭔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 바로 그때 폐공장 깊은 곳에서 은은한 빗줄기가 하나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신호 같았다. 나는 민재를 부르며 말했다. 민재야, 저 빛을 따라가자. 어쩌면 우리가 찾는 답이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우리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우리가 따라간 빛은 폐공장 깊숙한 곳 오래된 철문 앞에서 멈췄다. 그 철문은 녹슨 자국과 긁힌 흔적투성이었지만 빛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다. 나는 손목에 찬 은색 팔찌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책장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래전 누군가의 비밀 연구실 같았다. 먼지에 덮인 책들 사이로 고대 한자가 적힌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 한 개가 반짝이고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말했다. 엄마, 이곳이 진짜 시작점인 것 같아. 나는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한자를 살폈다. 여기 적힌 글은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는 마음의 용기와 가족의 신뢰에 있다라고 적혀 있어.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뜻이겠지.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럼 이제 우리도 진짜 시작인 거네. 이 황금 열쇠가 뭘 여는지 찾아야 해. 그 순간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다. 누구 있어요? 나와. 발소리는 갑자기 멎었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곳엔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조심하자. 나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이 팔찌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네. 민재가 장난스레 덧붙였다. 엄마, 팔찌 덕분에 조용히 귀신 퇴치하는 중이네. 혹시 팔찌에 고스트버스터즈라고 새겨진 거 아니야? 나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럼 나도 고스트버스터즈 팀장 되는 거네. 근데 민재야, 귀신 퇴치보다 가족 비밀 퇴치가 더 힘들다니까. 그때 연구실 입구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비해, 민재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연구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 속에서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 짙은 검은색 양복을 입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은 김태성, 비밀 조직의 일원이라고 했다. 김수진 씨, 김민재 군, 당신들이 받은 상자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태성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선택받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의 열쇠입니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택받았다니 무슨 뜻인가요?
태성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민재에게 건넸다. 이 상자는 앞으로 마주할 시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지요. 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태성을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죠? 태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첫 번째 시련은 바로 내일 밤 부산에 있는 오래된 폐공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진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재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 순간 연구실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쾅 닫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웃음은 너무나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했다. 준비해라, 민재야. 그리고 수진 씨, 진짜 어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민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무엇이든 이 가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 손목에 차고 있던 은색 팔찌가 갑자기 반짝이며 미묘한 진동을 느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비밀은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더 있다는 거야. 바다에서 출렁이는 파도 소리와 함께 새로운 미스터리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부산 알리 해변 근처에 작은 게스트하우스 로비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니트와 검은 레깅스를 입고 회색 스니커즈를 신은 내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어 올렸고 입계는 가벼운 미소가 스쳤다. 옆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민재가 있었다. 그의 손목에 차인 은색 팔찌가 은은하게 빛났다. 엄마, 이 팔찌에 새겨진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봤어. 민재가 말했다. 고서점에서 오래된 문헌을 뒤져봤는데 숨겨진 열쇠라는 뜻이 있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그 열쇠를 찾으러 가야겠네. 이 미스터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그때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11시 광안대교 밑에서 만납시다.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광안대교 아래라니. 그곳은 위험한데. 민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이건 피할 수 없는 일 같아. 우리가 직접 가야 해. 시간이 흐르고 밤 11시가 되자 우리는 광안대교 밑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내 갈색 가죽 재킷을 세차게 흔들었다.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바닷물은 은은한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누구세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검은색 후드티에 검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입가에는 냉철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내 이름은 박진호다. 너희 가족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상자, 그게 바로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죠? 진호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첫 번째 시련은 내일 밤 오래된 폐공장에서 벌어진다. 거기서 네가 진짜 시험을 받게 될 거다. 나는 민재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일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도 도울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어둠은 가까이 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내 손목에 찬 은색 팔찌가 또 한 번 은은하게 빛나며 미묘한 진동을 전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비밀이 풀리는 순간처럼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준비됐나, 수진 씨, 민재 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민재와 함께 어둠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부산의 밤은 깊었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폐공장 앞 부산의 바람이 차갑게 몰아쳤다. 나는 검은 가죽 재킷에 몸을 감싸고 발에는 튼튼한 워커를 신었다. 손에는 민재와 함께 받은 은색 상자를 꽉 쥐고 있었다. 민재는 어두운 후드티와 검은 바지를 입고 눈빛은 날카롭고 단단했다.
여기가 그 장소야. 내가 속삭였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될 거야. 우리는 삐걱거리는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다. 내부는 오래된 기계들과 녹슨 철골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먼지 자욱한 공장 안에서 우리의 발소리만이 울렸다. 엄마, 조심해. 민재가 낮게 경고했다. 우리는 상자를 꺼내 안에 있던 두루마리를 펼쳤다. 고대 한자로 적힌 주문과 암호가 빽빽이 적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속삭였다. 이걸 해독해야 문이 열릴 거야. 그때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김수진 씨, 김민재 군.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붉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에는 냉정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드디어 만났군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따라오세요. 나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비됐어?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녀를 따라 폐공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바닥에는 먼지와 녹슨 금속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공장 내부를 가득 채웠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녀가 경고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다. 나는 두루마리를 펼쳐 주문을 읽기 시작했다. 주문이 끝나자 금고가 천천히 열리며 빛이 새어나왔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금고 안에서 낡은 서류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는 또 다른 암호가 적혀 있었다. 민재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함께야. 그 순간 폐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 우리를 뒤쫓고 있었다. 긴박한 순간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불빛이 깜빡이며 완전한 어둠 속에 휩싸인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어둠과 맞서도 우리 가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스며들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